자, 봅시다. 자, 극한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간대요. 일반적으로. 또는 x가 한없이 커지거나 아니면 x가 한없이 작아지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보통 식이 들어옵니다. fx라는 식이 들어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유리함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자, 만약에 A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도 A를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A를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A를 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에 따른 내용인 거예요.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요. 물론 오른쪽에서 올지 왼쪽에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른쪽에서 와도 왼쪽에서 와도 어차피 똑같은 값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 네 가지 그림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 X가 A로 한없이 다가온다는 건 X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프 위에서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뭘 쓰는 거야? Y좌표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식에서 자, X가 A로 올 때 그래프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그래프에서 오는 동안 Y좌표 또한 이렇게 오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3단계로 보는 거야. X를 쭉 올 때 그래프 위의 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때 이 점에 Y좌표는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는 건 이 Y좌표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그 곳, 목적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때 Y좌표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써주는 거야. 첫 번째는 C겠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구겠어? B. 얘는 D. 얘는 E. 그런데 이들을 한번 잘 보면 C나 D나 A, B나 E나 F나 F 없었나? D, A, B, C, D, B, C, D, E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함수값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쭉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이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래프들 소위 말하는 1차, 2차, 3차, 4차 같은 이런 다항함수들과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아이들은 x가 어떤 특정한 값에 다가갈 때는 항상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고 그 수렴하는 그 극한 또는 극한값은 뭐하고 항상 똑같냐면 함수값과 항상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 아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고 극한값을 조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 자연스럽게 B, C, D, E로 수렴합니다. 아니면 극한값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수렴인지 발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렴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면 무조건 수렴이에요. 근데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먼저 하려고. 자, 보자. 자, 이 경우를 볼게요. 근데 이 똑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 제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0으로 다가가요. 얘는 x가 0이 됐을 때 얘 이거니까 상관없죠? 수렴이에요. 얘도 x가 0일 때 값이 존재하죠? 수렴이에요. x가 0일 때 x가 0일 때 그쵸? 값이 안 나오죠? x가 0일 때. 그러면 무조건 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당연히 발산인 거야. 그래프로 보아도 발산이지만 실제로 이 아이의 식은 y는 x분의 k라고 써 있을 텐데 x에 0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발산인 거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로그에 뭐 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 자리에 0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진수죠.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아이가 발산하느냐는 뭘로 결정되냐면 막상 함수값을 대입하려고 봤더니 조건들이 있잖아. 분모의 0이 안 된다든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양수만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는 숫자가 들어오면 걔는 다 발산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딱 써보면 분모에 0 써놓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분모에 0 이미 넣을 때부터 이게 안 되는데? 그럼 무조건 발산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프상으로 보면 봐봐. x가 0으로 한 점씩 가까이 가요. 자, 이 경우에서는 x가 0으로 가면 그래프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y값은 점점 어디가 밑으로 가죠. 그래서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건 이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런 식으로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좀 문제야. 그래서 시험에 꽤 잘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인 거야. 자,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버전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버전이 두 개가 달라요. 자, 연주야. 0으로 오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양의 무한대로 되는 거야. 근데 자, 지우야, 만약에 x가 왼쪽에서 오면 어디로 가고 있어? 밑으로 가고 있지. 무슨 무한대? 그렇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다가가면 수렴합니다. 극한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수렴할 때는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수렴 극한값 얼마까지 쓰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극한값을 쓴다는 건 결국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렴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러면 극한값을 쓰거나 아니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요 경우 한번 봅시다. 이번에 제가 이 네 가지 그래프를 모두 다 양의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x를 하나씩 크게 만들 거예요. 자, 보자 그래프. 자, 이쪽으로 쭉 가요. 그럼 y 값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되는 거지. 자, 이 한번 볼까요? x가 이쪽으로 가요. 그럼 y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죠. 그럼 무슨 무한대? 양의 무한대. 자, 얘 한번 볼까요? x가 계속 가요. y좌표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분명히 x는 무한대로 가지만 0으로 뭐해? 수렴하고 극한값을 가지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녀석. 자, x가 하나씩 커서요. 이런 곡선이지만 어쨌든 얘도 계속 커지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쓰면 돼? 양의 무한대로 표현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정수 값이 가지면 무조건 수렴한다. 그 0이라든지 그런 거.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수렴이고 그냥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면 발산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이제 음의 무한대입니다. 얘 음의 무한대로 가요. 왼쪽으로 계속 작아집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무한대? 음의 무한대. 자, 얘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결과적으로 y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양이. 자, 이 한번 볼까요? 왼쪽으로 가요. 작아져요. y 값은 점점 뭐에 가까워지죠? 0. 그래서 얘는 또 0이야. 자, 얘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가요. 근데 문제가 뭐랄까? 자, 얘는 이쪽으로 간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진수 조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만 살짝 바꿔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x가 0으로 갔는데 어디 쪽에서 와? 큰 쪽에서 오고 있지. 큰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죠. 뭐라고 쓰면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가장 핵심은 이거야. 여기서 수투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야. 딱 여기까지. 연재 여기까지 괜찮아? 지우야 괜찮아? 여기까지 세진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이걸 알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입문을 할 수 있는 자격증, 그치? 입장권을 끄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라는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름에 더울 때 간식으로 가장 좋은 건 뭘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치? 이렇게 하자. 너희가 여름방학 때 5시에 시작이잖아. 그 시간에 전원이 온다면 그날 무조건 제가 아이스크림 쏘는 거야. 오. 한 번도 못 먹겠다. 5분까지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분은 뭐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10분부터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딱 5분, 5시 5분까지는 무조건 그날 그 시간에 딱 여기에 다 앉아 있으면 무조건 아이스크림 제가 사는 거예요. 몇 번이 됐던 간에 그렇게 할게요. 자, 뭐 토요일은 불가능하겠지만 평일에 한번 먹어보면, 그쵸? 토요일은 불가능할 거는 나도 알아. 하지만 평일에 한번 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0분의 0 했었나요? 안 했죠? 딱 여기까지만 했었죠? 저희는 내가 고의 수업을 3개를 가져가요. 너희 반, 뒷반, 저쪽에 반. 고의 수업만 3개 했거든, 일주일에. 그러니까 헷갈려. 내가 이 반을 어디까지 했지? 오케이. 그래서 가끔 이 영상 한 거를 참고해요. 내가 어디까지 갔더라고 싹 보고, 여기까지 했네 하고 들어. 자, 학년이 아예 다르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같으면 애매하고 또 뒷반도 많이 까먹어서 거의 다시 생짜로 가르치고 있어서 자 이제부터 좀 머리를 굴릴 거예요. 머리를 굴릴 거야. 진짜 머리를 굴려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요거 했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이미 끝났어. 학교 시험 한 문제는 수렴 발산을 조사해 시우가 한 문제예요. 학교 시험 중간고사 문제는. 근데 그래프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막 끊어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학교 시험에 거의 100% 나와. 거의 100%야. 뭐 안 나오는 걸 제 본 기억이 한 10번에 한 번이 될까 말까 정도로 거의 모든 학교, 너희한테 당연하고 거의 모든 학교가 그걸 시험에 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야. 이제 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x를 어디로 보내? 1로 보내죠? 자, 근데 제가 분모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혹시 제가 저번 시간에 극한의 성질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로가 나누는 거? 그것도 아니지?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쪽에다 쓸게요. 그래야 직업이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1로 가서 여기는 x 플러스 2라는 식이야. 자, 여기 x가 똑같이 1로 가서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야. 그냥 x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 분명히 수렴해야 얼마로?
x가 1이면 3이잖아. 자, 얘 분명히 수렴해 얼마로? 1. 자, 이제부터 한번 보자. 제가 요 두 개의 식을 한번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굳이 전개 보면 이런 모양 되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개할 필요성도 못 느끼기는 해.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둘을 한번 곱해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 우리가 숫자 1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3 곱하기 2는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근데 3이라는 숫자가 결과적으로 이 3과 2를 그냥 어떻게 하는 거 똑같아? 곱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곱한 거랑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자, 두 번째 나눗셈 한번 가볼게요. x가 2로 갑니다. x의 제곱분의 x 플러스 2예요. 자,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3이라는 게 결국 3 나누기 1과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 둘을 한번 더 해봤어요. 그렇지. 얘 4잖아. 근데 식으로 더해서 4를 만드나 그냥 4를 더하나 어차피 결과 똑같죠. 당연히 뺄셈에서도 어떨 것 같아? 뭐 당연히 같겠지. 그렇죠. x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을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답은 얼마?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제가 이 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자, x 마이너스 x가 1로 간답니다. 제가 만약에 2의 x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대요. 그럼 얘 얼마죠? 원래 2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제가 얘를 이 상수함을 우리 시그마에서 상수함 앞으로 꺼내잖아. 그것처럼 한번 앞으로 꺼내봤어요. 이렇게 한번 꺼내봤어.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물론 뒤에 뭐 있으면 더 편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봤어. 이거 얼마예요? 거기다 2 곱하면 얼마예요? 오. 자, 이걸 보면서 느껴야 돼. 뭘 느껴야 돼? 자, 얘도 둘 다 극한값 가지는 거 맞죠? 근데 주의할 거 있어. 우리 시그마 풀 때 뭐가 굉장히 중요했었냐면 우리가 시그마 AK와 시그마 BK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 K가 똑같아. 그렇지. 얘네 K는 1부터 K는 1부터 해서 여기 끝나는 값과 시작하는 값이 어땠어야 돼? 같았어야 돼. 그러면 쟤네들 더하고 빼고 이런 거 가능. 용자 선시는 물 한잔 마셔. 자, 이게 가능했던 거야. 눈이 그 뭐지? 해가 저물잖아, 그렇지? 해가 이렇게 가라앉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처럼 눈동자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 그게 리얼. 하세요. 나 졸린가 봐. 졸리지. 근데 졸릴 시간은 아닌데. 그렇죠? 네. 자, 우리 했듯이 여기도 한번 잘 보면 제가 뭘 만들었냐면 얘를 잘 봐. 제가 숫자를 똑같이 맞춰줬죠. 그렇죠? 얘는 1로 가는데 얘는 3으로 가. 둘을 섞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당연히 안 되겠지. 이 정도 센스 우리 충분히 있잖아. 그렇지? 자, 얘가 1로 가면 얘도 똑같이 1로 가야 돼. 또한 두 번째 조건은 뭐야? 둘 다 어쨌든 수렴해야 돼. 그치? 둘 다 수렴해야 우리가 이들끼리 연산이 충분히 가능할 거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그냥 퉁 쳐서 만약에 두 아이가 동일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둘 다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두 녀석의 뭐가 가능하다? 사칙 연산과 실수배가 가능하다. 그렇지? 사칙 연산이 뭔지 알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실수를 앞으로 꺼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제가 있는데 뭐 열심히 우리가 풀다 봤더니 x가 뭐 3으로 가는데 여기에 4x의 세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뭐 12x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시죠. 당연히 꺼내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당연히 4라는 숫자를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쓰고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쓰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계산하기 귀찮을 것 같으면 쪼개도 되고 그렇죠? 잘게 쪼개도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의 거의 답은 뭐냐면 다항식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학교 시험도 거의 다항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항식은 당연히 이렇게 간다라는 것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두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수렴과 발산이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가 사칙 연산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단계야. 자, 이제 본격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맞먹는 수준의 내용을 공부할 거야. 수렴과 발산에서 이 극한이라는 강론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맞먹는 그 아이들을 공부할 건데, 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냥 가볍게 갈게요. x가 1로 보내요.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 잘 배웠어. 너희는 잘 배웠어. 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다시 들어봐. 얘는 그냥 트릭이 있어. 분모 0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원래 안 돼. 분자를 한번 잘해. 미안해. 내가 미친. 얘는 발산 맞아요. 얘는 발산 맞는데 마이너스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썼어야 되는데 반대로 썼어. 자, 요 경우에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수렴. 5, 차차. 5, 사야지. 5. 이해돼? 이해돼? 아, 좋아. 이게 이해 안 되면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어.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가르칠 자신이 솔직히 좀 없어. 자,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봐봐. 분명히 이 아이는 부모가 0이니까 원래 안 되는 녀석이었는데 분자랑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지금 x-1이 분모에 있었는데 분자에 x-1, x 플러스 1이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는 건 뭐야?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니까 답은 얼마? 2. 자, 하나만 더 볼게요. x가 이번엔 마이너스 1로 갈 거예요. 부모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 오, 좋아. 자, 우리가 이 아이는 1학년 때 곱셈 공식에서 배웠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얘는 x 플러스 1이고 이 아이는 x 플러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소거되면서 다항식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얼마?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위에가. 인수분해가 됐어. 분모 원래 0이었죠. 근데 위에가 분모가 0인 이유를 원인을 제거해줬어. 뭘로? 약분을 통해서. 근데 그 전에 봐봐. 얘가 약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얘 1 들어가면 0 되는 거 맞죠? 얘도 근데 2 들어가면 뭐 돼? 0. 얘는 원래 분모도 분자도 0분의 0꼴이었던 거야. 은골. 은꼴. 그래, 은꼴. 은꼴이니까 이제 화장실 그쪽이 생겼네. 자, 그쪽 한번 생각해보자. 분모 마이너스 1 들어간 뭐야? 0. 얘도 0. 얘도 0분의 0꼴 은꼴이 되는 거죠. 그쵸? 네. 똥좋아하지. 채진이 역시 뭐냐. 센스가 은꼴을 나 처음 들어. 저걸 은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 지금. 내가 이거 몇 년을 가르쳤겠냐. 근데 이걸 은꼴이라고 읽는 사람은 처음 봤어. 역시 넌 안 달라. 애들과는 좀 다르고. 유니크한 진짜 유니크. 안 되는데 채진이 좋아하는 너무 말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리미트가 있어요. 여기 딱 숫자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까?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x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고 x를 0으로 한번 봤어요. 자, 내가 한번 보자. 분모 0 맞죠? 분자도 뭐예요? 0이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0분의 0꼴인데 원래는 인수분해가 돼서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원인을 우리 무조건 제거할 거야. 그래서 극한값을 알아내는 게 기본 패턴이야. 그런데 얘는 분명히 0이고 얘도 0이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인수분해는 안 보여. 그럼 채진아, 자, 너의 머릿속에 분수인데 무리수가 있네. 무리식이 있네. 뭐 하고 싶어? 한번 해보는 거야. 믿져야 본전. 한번 해보는 거야. 분자의 유리화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한 이 값을 해줄 거야. 1 플러스 x. 여기도 똑같이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분자 어떻게 됐어? 1에서 뒤에 거를 뭐에 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마 1, 마 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유리화했으니까. 현준, 어려운 부분 있어?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해서 빼면 돼. 우리 중3.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안 곱할 거야.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유리화를 했을 때 유리화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건들지 않는 게 특징이야. 건드려도 돼. 건드려도 되는데 어차피 건드려봤자 나중에 다시 원상부터 또 시켜야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요건데 분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네들 사라지죠? 그럼 얘랑 얘랑 뭐가 돼요? 오, 근데 봐봐. 0이 되는 이유가 뭐였어? x가 0이어서 0이 됐던 거잖아. 근데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사라지면 자, 이제 다시 되겠다. 분모 뭐야? 2. 분자 뭐야? 마이너스 1. 0분의 0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 맞죠? 분모 0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 그치? 뭘 했더니? 유리화를 했더니. 그랬더니 더 이상 그러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뭐가 사라진 거야? 0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게 된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야. 이거밖에 없어. 인수분해할래? 네, 할게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 무리식일 때. 그러면 뭐 할래? 유리화하겠다. 딱 둘밖에 없어요. 얘는 풀이 방법이 둘밖에 없어. 여러분 학교 시험도 이 둘밖에 없어. 뭐?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근데 용준아, 인수분해에서 뭐 하고 싶어? 뭐 하려고 인수분해? 약분을. 약분하려고. 자, 연주야, 유리화 왜 해? 약분하려고. 목적이 뭐야? 약분이야. 인수분해는 자연스럽게 약분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무리식이면 그럼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돼. 유리화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약분이 돼. 그러면 0분의 0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제거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아이, 자, 극한값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얼마분의 얼마? 그렇지. 자, 한 가지 요인이 끝나는 거야. 어때? 어려워? 수원에 비해서, 자, 너희 수원 처음에 지수법칙 막 이런 거 하고 그 당시에 비해서 어때? 수투는 개념이 반이야.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수원보다 그 계산이 훨씬 적어요. 수투가 그래요. 근데 개념이 무너지면 애초에 어떻게 가지를 못해. 자, 이렇게 하나가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자,
이 하나는 그래도 괜찮아. 자, 두 번째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시험에 얘도 나오는데 두 번째도 무조건 나와. 근데 두 번째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요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요런 녀석이 하나 있어요. 요런 녀석이 하나 있고요. 요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x를 무한대로 보냈죠. 무한대로. 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 그래프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생각해보면 3차 함수거든요. 생각해봐. x가 커지면 얘 값 어떻게 될 것 같아? 커질 것 같죠? 그럼 결국은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커져요. 근데 얘도 어떻게 돼? 커져요. 무한대로네, 무한대로. 자, 얘도 한번 볼까요? x를 무한대로 키워봐. 어떻게 돼? 커지겠지. 2차 함수니까. 얘도 커지겠지. 2차 함수니까. 왜냐면 양수니까. 둘 다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갈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자,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다음식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이렇게 돼 있죠? 커지겠죠?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커지는 거 맞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요. 자, 요렇게 세 개가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자, 이제 질문 던져볼게요. 지우야,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뭐가 될까? 오, 맞아요? 아, 이거 맞아. 당연하지. 커지는 거에다 커지는 거 더해봤자 커지겠지. 자, 이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무한대를 곱하면 엄청 큰 거. 그래요, 무한대가 돼요. 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봐.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 둘을 더해. 막 커지겠지.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 둘을 곱해. 뭐 당연히 커지겠지.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아요. 스트레스. 무한대와 무한대를 더하거나 무한대와 무한대를 곱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왜? 재미가 없거든. 이제 두 개 남았어. 준이야, 뭐하고 뭐 남았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랑 또 자꾸 갑자기 무한대를 곱하는 게 무한대 제곱하는 거. 그래서 빼기가 남았죠. 자,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이제부터. 자, 그 중에 하나가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는 행동이야. 채진아,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1. 왜? 왠지 느낌은 그렇잖아. 근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야. 자, 용준아,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누면 과연 1이 될까? 아니요. 그 0. 0? 는 아니고 1인 것 같아. 1? 연주야,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모르겠어. 자, 생각해봐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균형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x가 1일 때 1분의 3이에요. 맞죠? x가 2일 때 4분의 10이에요. 맞죠? x가 3일 때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25, 20 얼마? 29?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봐봐. 한번 잘 봤더니 이때는 3이고 이때는 잠깐 2분의 5가 됐는데 이때는 갑자기 뭐 약분도 안 되지 9분의 20인데 얘는 3점 얼마가 된 거야. 그치? 4 한번 대입해볼까? 4, 4, 16분에 16에다가 64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66이야. 그럼 얘는 얘보다 더 어떻게 된 거야?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이상하다.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숫자가 커지고 있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나누는데 숫자가 계속 커지네? 그럼 무한대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인 거야. 답이. 근데 2분의 5가 3보다 커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잠깐 작아져. 근데 결과적으로 커지잖아. 근데 봐봐. 얘 한번 보자. 숫자 대입해볼게요. 1 대입해보자. 1 대입해보면 4분의 얼마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1 대입하면. 근데 2 대입하면 얼마? 12분의 16에서 6 빼고 1을 더했으니까 11. 자, 3 대입해볼까? 3 대입하면 9, 28에다가 6 더했으니까 24분의 9선 36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1을 했으니까 28? 이렇게. 얘도 좀 커지네? 근데 얘는 감이 안 오죠. 자,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를 할 건데, 봐봐. 분명히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였는데, 둘의 값이 어때요? 달라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둘의 값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눌 때마다 답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대요. 자, 이유는 똑같이 무한대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프로 보여볼게요. 자, 하나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 무한대 맞죠?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이 있어요. 얘도 무한대 맞죠? 3차 함수가 있어요. y는 x 세제곱이 있어요. 얘도 무한대 맞아요. 근데 봐봐. 똑같은 무한대인데 셋 다 커지는 거 맞잖아. 똑같은 무한대는 맞잖아. 근데 커지는 폭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를 무한대로 똑같이 나누더라도 그때그때 이들이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야. 요거까지는 이해되세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들의 식이 다 다른 무한대들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가나요? 그 정도의 예상은 가시나요? 준이야, 그 정도는 괜찮아? 시진아, 그 정도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르다는 거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항상 같은 값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봐볼게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뺄 때도 값이 항상 똑같을 거야. 다르겠지. 무한대는 0이잖아. 이거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무한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커지는 그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이런 거. 너희 중학교 때 겁나 싫어하는 거속 시야잖아. 생각해봐. 속력이 달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리는 무조건 변화. 맞죠? 근데 속력이 다르면 그들의 변화는 다르다는 거야. 그치? 이 눈이 일찍 도착하고 눈이 늦게 도착하고 그런 변화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무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거나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이 둘은 우리가 결과를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대상이 되는 건데, 자, 다시 0분의 0꼴은 풀이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쵸? 뭐하고 뭐? 잘했어. 0분의 0꼴은 마스터한 거야. 근데 곱셈 공식 못하면 아까 제가 곱셈 공식 합차랑 그다음에 3차식 썼잖아요. 곱셈 공식은 할 줄 알아요. 자, 근데 저기에 막 한 6개짜리 이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곱셈 공식은 a-p의 제곱,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하고 합차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혹시 이것 정도는 알죠? 그죠? 그리고
a 플러스 마이너스 b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딱 요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정도는 알잖아. 여기 밑에 건 오메가지. 오메가가 뭐지? 오메가가 그런 거 있었어? 돼지골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었어. 그냥 오메가 세제곱은 1 또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네, 그런 거기에 관련된 식인데 저 정도만 알면 돼. 곱셈 공식은. 어차피 그런 거 안 나와. a가 b, b가 b, c에다가 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b에다가 마이너스 b, c에다가 마이너스 ca 뭐 이런 거 있잖아. ca.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혹시 아니? 마이너스 H. 오. 이런 까지 안 나온다. 여기다가 이런 걸 쓰겠니? 그쵸? 자, 그럼 봐 다시. 자, 0분의 0꼴은 이미 너희가 마스터했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 0분의 0꼴은. 자, 봐봐. 이제 이거 보자.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요거까지만 좀 힘내서 해봅시다. 오케이. 네. 자, 아니에요. 말씀. 지금 쉬는 시간 좀? 화장실? 저 뭐예요? 어떤 거? 제곱. 어떤 거? 전개. 몰라요. A뿔만 이거? 여기 외워요. 이거? 오케이. 해드릴게. 이거 원하면 해야지. 자, 해보자. 봐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우리가 식으로 보면 A의 세제곱 플러스 3의 A의 제곱 B 플러스 3의 A, B의 제곱 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기억나? 그리고 만약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면 A의 세제곱 이거는 마이너스야. 왜냐면 B가 마이너스인데 B가 한 번밖에 안 곱해졌으니까 3A 제곱 B. 그런데 이번엔 B가 두 개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번엔 B가 세 개의 홀수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제 묶어서 보통 A 세제곱, B 세제곱 그대로 놔두고 이 둘이 똑같이 3A, B를 가지고 있으니까 플러스 3A, B에다가 A 플러스 B를 쓰는 게 일반적이고 자, 이 같은 경우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다가 자, 이들을 묶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AB로 묶고 얘는 마이너스 이미 있었으니까 A 얘는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서 얘는 마마마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얘는 풀풀풀풀 형태가 나오는 거야. 이걸 뭐 굳이 곱셈 공식의 변형까지 간다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이것들 이항시켰으니까 A마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죠. 아마 개념밖에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네, 이런 녀석이에요.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만약에 자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너희 이거 시험 나오면 무조건 다 맞죠. 걱정하지 마.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을 할 거야.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딱 하나만 먼저 알고 가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뭐가 될까요? 0 될 것 같죠? 근데 왜냐면 이거 유리 함수잖아. 이거잖아. x 무한대로 가면 0 되는 거 아까 확인했지. 그래서 얘는 0이야.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1은 뭐가 될 것 같아? 자, x의 제곱분의 1이 뭐가 될까? 이것도 0이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의 1은 뭐가 될 것 같아? 0.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1은 뭐 될 것 같아? 0. 자, 이걸 이제부터 사용할 거야. 요거는 인정하시죠?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러면 당연히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맞잖아. 봐봐. 분자가 3이었어. 분자가 3이었어. 분자가 3이었는데 처음에는 분모가 1이었어. 그러다가 분모가 10이 됐어. 그러다가 분모가 100이 됐어. 그러다가 분모가 1억이 됐어. 그러다가 분모가 무한대가 됐어. 그럼 점점 어떤 값으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겠지.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져. 그럼 작아질 거야. 하지만 0에 되지는 못해. 그쵸? 분자가 상수가 있기 때문에 0이 되지 못하면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각도미가. 이걸 이용할 거야.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만 기억하면 돼. 저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타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나타내는 이 모든 아이들은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야. 무슨 말인지 단어는 아시죠? 자, 해보자. 지우야. 분모 분자 중에서 최고차항은 누구야? 그렇죠. x 세제곱이죠? 그걸로 이제부터 나눌 거야. 자,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 나누기 다 할 줄 알아. 그쵸?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얘 x 세제곱을 나누니까 1 되는 거 맞죠? 자, 뒤에 거는 x 세제곱분의 2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연주야. 그럼 분모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x분의 1 되겠죠? 자, 연주야. 아까 우리 했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뭐가 돼? 0. 지금 x가 0으로 갈 때 이 값은 뭐가 돼? 무한대로 갈 때 걔는 0 되는 거 맞죠? 자, 잘 생각해봐. 0하고 0이 됐어. 근데 값이 얼마가 나왔어? 1이라는 값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뭔가가 중요하냐면 얘는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다가가는 거잖아. 그치? 자, 얘는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다가가는데 얘는 1이라는 값이 그대로 남아있지. 봐봐. 얘는 분자에 1이라는 값이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계속적으로 작아져. 그럼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분자는 그대로 있어. 분모만 점점 작아져. 값은 어떻게 될까? 분모가 어떻게 무한대로 가면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지잖아. 근데 저게 분모에 있어도 0이에요. 어? 저 분모에 있어도 0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거 했었잖아. 리미트 x가 a로 가고 fx x가 a로 가고 gx가 있으면 이거 나누기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분모를 따로 보는 거야. 이렇게 따로 보는 거야. 근데 아까 x n분의 1이 0이라고 하셨어요. x n제곱분의 1. 네. 근데 저거는 x 저거 x n에서 말하는 그 n이 제가 처음에 이거부터 쓴 것 같은데 근데 x 2가 들어갔는데 0. 어? 2가 들어가는데 왜 0이냐고요? 오, 그럼 2로 바꾸자. 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유리함수가 좋은 질문이야. 아니 애들도 이럴 수 있었어. 너가 좋은 질문 해준 거야. 아 진짜 애들의 마킹 구석을 너가 뚫어준 거야. 자, 충분히 의문을 가지시는 봐봐. 유리함수잖아. 근데 얘는 y는 x분의 k인데 이 k 값이 커지면 그래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래서 상관없어. 자, 그러니까 봐봐. 무한대로. 오! 왜냐면 분명 봐봐. 부자예요. 얘는 분모가 점점 작아지지. 얘도 작아지지. 근데 1은 그대로 있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분자에 1이 있는데 분모가 처음에 1이었어. 근데 다시 얘 0.1로 바뀌었어. 다시 0.000 1로 바뀌었어.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될까? 무한대가 된다는 거야. 자, 요거 좀 애매할 수는 있어. 하지만 기억해야 돼. 자,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무한대면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럼 분명히 이렇게 돼서 사라지는 아이들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빼고 나머지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아이가 혼자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무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야. 물론 마지막엔 정리할 거야. 마지막에 정리하면 솔직히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남긴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이걸 정리해 줄 거야. 아까 우리가 0분의 0걸 뭐 기억해? 인수분의 유리와 두 개만 기억하면 돼. 그것처럼 얘도 정리는 해줄 거야. 지금은 일단은 저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이
태진아, 이번엔 얼마로 나누면 될까? 분모 분자. X제곱.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2. 얘는 2 플러스 x분의 2 이렇게 돼요. 자, 준이랑 얘 어디로 가죠? 뭐라고 써있냐고요? X제곱. 어, 그게 아니라 저게 무한이라고 하고 있었어. 무한대. 용민아, 얘는 뭘로 가요? 네, 영. 아, 영인데. 용민이 계속 커지니까. 금방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용민아, 얘는 뭘로 가요? 영. 지우야, 얘는 뭘로 가? 0. 그럼 0, 0, 0. 남은 거 얘랑 얘밖에 안 남았죠? 얼마야? 근데 얘가 되게 싫어. 봐봐. 자, 최고차항을 딱 보고 생각해보자. 최고차항이 서로 분모 분자가 없었어. 똑같지? 둘 다 똑같이 2차였잖아. 그때 여기 나오는 2라는 값은 이 두 녀석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 근데 그 두 녀석이 누구야? 이 앞에 개수. 있는 그쵸. 최고차.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최고차항의 개수의 b 2분의 4, 2가 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개 b라고 불러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b 별거 없어. 그냥 너무 줄인 것 같아. 최개비. 근데 너희 나중에는 최개비 이러고 있어. 정말 없어 보이지만 원래 없어 보이는 게 기억이 남아. 근데 저 위에 거에서 이렇게 지워줬는데 밑에 게 0이잖아. 사라져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그거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그러는 거잖아. 아, 그래서 무한이구나. 지금 그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몰랐어. 자, 다시 연주. 어떤 부분? 네, 말끊어서 미안해. 첫 번째 거에서 자, 첫 번째 거에서 원래 이 0이 아니야. 원래는 0이 아니지. 뭐 위에도 0은 원래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문제가 없는 거야. 단지 우리가 연산을 하다 보니까 분모가 0의 형태로 변형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0분의 0꼴과 좀 다른 거야. 0분의 0꼴은 처음부터 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단계에서는 0이 아니잖아, 분모가. 지금 단계에서는. 애초에 문제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거야, 봐봐, 윤주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봐. 봐봐. 2분의 4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연산을 하다 보니까 얘를 갑자기 2를 빼버렸어. 그치?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0분의 0이 아니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얘가 0이 됐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크기는 그 밑에 거는 얘는. 나머지가 다 0 나와서 지우고 그냥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0은 근데 지워버리면 문제 자체가 오류가 떠버려. 분모가 0일 땐 그러니까 분모가 0인 게 아니고, 봐봐. 그 얘기하는 거야. 연주야, 얘 0이 아니야. 아니지. 단지 우리가 연산 과정에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 x세제곱 나눠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거지. 원래는 이거 그래프로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 그래프 못 그려. 이거 그리고 싶으면 미적분 배우면 돼.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이걸 그래프를 못 그려. 안 배웠어. 배울 생각도 없어, 숙제에서. 문과생들은 평생 가봐야 안 봐. 그러니까 문과생들을 위해서 이거 그래도 풀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해석적인 면에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0분의 0꼴이면 안 돼. 무조건 0을 없애줘야 돼. 근데 처음에는 0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분모 분자를 얼마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게 0으로 수렴하도록 세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허용을 하자는 거야.
지금 연주 너의 의미는 여기서는 0을 사라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0을 살리고 상태로 갔다는 거고 그냥 생각해봐. 이 극한이라는 게 상태야. 무슨 말이냐면 0이 된 게 아니야. 0이 된 게 아니고 0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0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지. 0은 아닌 거야. 0으로 다가가고 있어. 근데 자, 그러니까 얘는 0으로 다가가고 있어. 하나씩 작아지고 있고 근데 분자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바보다. 이걸 지웠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자,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4가 있어. 근데 뒤에 어떤 값들이 있었어. 근데 이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졌어. 어떤 느낌이냐면 4점 분의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어떤 값에 가까워? 자, 얘는 어떤 값이라고 볼 수 있어? 얘는 어떤 값이야? 그래서 2라고 표현한 거야. 지웠다의 개념이 아니고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가까워지면 결과적으로 이 두 숫자가 메인이 된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2라는 값은 얘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2라는 값이 됐다가 아니고 2라는 값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목적지가. 하지만 도착은 안 해. 저 두 번째 거에 분모의 이가 없었으면 저것도 사야. 4예요? 분모의 2가 안에 없었으면,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그럼 얘는 무한대예요. 얘는 똑같이 무한대야. 자, 마지막에 정리할 걸 지금 너가 이미 말했으니까 그 얘기 마무리 지을게 그러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자의 차수가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무한대야. 이 원리에 의해서 자 여기 두 개 봐봐. 얘는 3이고 얘는 2점.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무조건 무한대야.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무슨 무한? 마이너스. 그것만 주의해. 학교 시험에서 그걸로 함정을 많이 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누가 결정한다? 부호가 결정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무조건 무한대인데 자, 요거 볼게요. 얘는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최고창의 개수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최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했어요? 맞지? 얘가 없으면 당연히 무한대되는 게 맞아. 왜냐면 얘가 없게 되면은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니까. 자, 하지만 여기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의 B만 보시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이야. 정확하게는 B는 몇 대 몇이고 비율은 분수잖아. 실제로 비율인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최기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센스 있게 이거 뭐 될 것 같아? 그냥 생각해. 음행무한대? 자, 분모가 더 크지? 분모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얼마? 0 때문에 1 몇이야? 그러니까 0? 0. 봐봐. 분자 아니 미리 x분의 1이 이거 0이었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x의 제곱분의 그러면 x 이것도 0이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또 볼게요. 세진아. 분모 분자 얼마로 나눌까? X의 제곱. 그렇지.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자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얘는 x제곱분의 5가 되고
얘는 x분의 1이 되고 얘는 x제곱분의 3이 돼요. 봐봐. 얘 0이지. 얘도 0. 얘도 0. 얘도 2분의 0. 그렇지. 그러면 얘는 2분의 0의 형태가 나왔다고 해서 0이 된 건 아니야.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분명히 2분의 0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2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 분자가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니, 그냥 2분의 0 해서 그냥 0이라고 생각해. 그게 너희가 이해하기 편하겠다. 자, 그렇게 가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누가 더 커? 분자 차수보다 분모 차수가 더 크지? 그럼 얘는 무조건 0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볼 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할 거야. 분자가 더 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분자가 더 커? 분모보다 분자가 더 커? 계속 커져? 그럼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분모의 차수가 더 커. 분자보다 분모가 훨씬 빨리 커져. 상식적으로 생각해. 분자가 찔끔찔끔한데 분모가 확 커져. 그럼 작아지잖아.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는 거야. 자, 근데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똑같다. 그럼 똑같이 커질 거 아니야. 체계비. 그렇지, 최계비 되는 거. 아, 좋아. 시작합시다. 와우.